2026년 2월의 베이징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과거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일기였던 2012년부터 2017년 사이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보시라이나 저우융캉 같은 거물급 인사들이 낙마했을 때 중국 대륙을 뒤덮었던 것은 소음이었습니다. 관영 매체의 대대적인 선전과 인민재판을 연상케 하는 공개적 비판, 그리고 각지에서 쇄도하는 충성 맹세의 물결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이라는 군부의 핵심 축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난하이의 반응은 정적에 가깝습니다. 이 침묵은 권력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통제력의 상실일까요? 본 분석은 이 현상을 정반대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현재 목격되는 침묵은 통제력의 상실이 아니라 통제 메커니즘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그리고 인치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통치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숙청이 광장이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연극이었다면 2026년의 숙청은 데이터 센터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침묵의 제도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권력 투쟁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노출하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침묵은 시스템의 공포가 구성원들의 골수에까지 스며들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101만 건의 입건이 이루어졌고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불과 40일 만에 25명의 고위 관료가 낙마했다는 데이터는 단순한 반부패 캠페인의 수치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를 재부팅하려는 시도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려는 기술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최근 저장성 전 서기 이쇼섬의 낙마와 군부 지도부의 실각 과정을 비교해보면 현재 중국 권력 지형의 가장 큰 균열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이소섬의 낙마가 공식 발표되자마자 저장성 당위원회는 당일 왕하오 서기 주재로 회의를 소집하여 당 중앙의 결정을 옹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관료 사회의 전형적인 에모타이, 즉 태도 표명 문화입니다. 민간 행정 조직은 중앙의 신호에 따라 신경세포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1인 체제 하에서 당과 정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에는 1초의 망설임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즉각성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반면 군부의 반응은 기이합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는 단순한 장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진핑의 군사 권력을 지탱해온 핵심 기둥이자 홍색 유전자의 대표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낙마 이후 인민해방군 5대 전구와 각 군종사령부에서는 그 어떤 공식적인 충성 맹세나 지지 성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해방군 보만이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러한 군부의 침묵을 일부 서구 관측통이나 반체제 인사들은 군심의 이반 혹은 무언의 저항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침묵은 저항보다는 공포에 의한 마비 혹은 고도화된 감시의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군은 이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블랙박스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군부 내 파벌들이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충성 맹세를 했으나 지금은 누가 다음 타겟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침묵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장유샤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의 서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군 내부의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으며 심지어 가족들조차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인민해방군이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당의 군대가 아니라 시진핑 개인의 디지털 친위대에 의해 감시받는 잠재적 위협 집단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민간 조직인 저장성 당위원회가 반사신경으로 움직인다면 군 조직은 중추신경이 마비되거나 혹은 외부의 강력한 신호 차단기에 의해 제어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숙청이 군의 전투준비 태세나 현대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숙청은 단순한 부패 척결이 아니라 장비부와 군수라인을 장악하고 있던 9세대 장성들을 제거하고 인공지능과 무인기 등 첨단 기술에 능통한 기술, 관료 장교들로 대체하려는 강제적인 세대교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가 아니라
시스템이 구버전 하드웨어를 폐기하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동안 발생하는 다운타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침묵의 기저에는 베이징이 지난 10년간 구축해온 디지털 파놉티콘, 즉 전자감시 원형 감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숙청이 밀고와 자백이라는 인간적인 요소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숙청은 데이터라는 비인격적인 증거에 기반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법치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통치로 통치 양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했습니다. 군부의 고위 장성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되고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위챗의 대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안면 인식 카메라의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중앙의 서버로 전송되어 충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것은 사후 처벌이 아닌 선제적 숙청을 가능하게 합니다. 과거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시절에는 반역의 행위가 드러나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은 잠재적인 불만 세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정 장군이 누구와 자주 통화하는지, 어떤 종류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사석에서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지를 분석하여 위험도가 임계치를 넘으면 시스템은 즉각적인 격리 명령을 내립니다. 장유샤와 류전리의 숙청 역시 구체적인 부패 혐의가 입증되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형성하고 있던 군 내부의 인적 네트워크가 시진핑 1인 체제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알고리즘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군 내부에서 돌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소문은 매우 섬뜩한 함의를 지닙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이 장유샤에게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자백 영상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된 바는 없으나 이러한 소문이 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 정치의 본질적인 변화를 시사합니다. 과거에는 고문으로 받아낸 거짓 자백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합성된 진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기술이 정치적 무기로 전용되는 인지전의 양상입니다. 만약 최고위층 장성이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로 조작된 영상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딥페이크 기술이 숙청의 도구로 활용될 때 권력투쟁의 패배자는 단순히 직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명예마저 완벽하게 말살당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진핑 체제가 추구하는 공포의 완성입니다. 저항하는 자는 단순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기록조차 왜곡되어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공포는 군 수뇌부를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제입니다. 장유샤의 아들이 언급했다는 서신 내용은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합니다. 가족들조차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당이 내놓는 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법적 절차가 완전히 실종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창핑에 위치한 신문기지는 단순한 구금시설이 아니라 외부와의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데이터의 진공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피의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오직 처분해야 할 데이터 덩어리로 전락합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 군부가 보여주는 무반응은 충성심의 표현이 아니라 고도화된 기술적 감시와 조작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의 발로입니다. 5대 전구의 사령관들은 자신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타겟팅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전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권력투쟁의 문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적 통제 방식입니다. 기계는 자비가 없으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자행되는 무자비한 숙청은 중국군을 강한 군대가 아닌 겁에 질린 군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이러한 정치적 격변을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입니다. 2025년 미국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급락했다는 데이터는 단순히 무역 전쟁의 패배나 경제적 실패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베이징이 의도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와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줄이는 것은 대만 침공이나 남중국해, 분쟁과 같은 대규모 군사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제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개혁 개방 이후 형성된 군 내부의 이익 카르텔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를 비롯한 9세대 장성들은 군수산업과 부동산 개발 등 이권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며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이들은 평시의 군대 관리자로는 적합할지 모르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 지휘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숙청은 부패한 경제적 군인을 제거하고 당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이념적 전사들로 지휘부를 채우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7.5%라는 숫자는 중국 경제의 쇠락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 외부의 자원 없이도 생존 가능한 요새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1937년 소련의 스탈린이 단행했던 대숙청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스탈린은 미하일 투아체프스키 원수를 비롯한 붉은 군대의 핵심 지휘관들을 반역 혐의로 처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유능한 장교들을 제거하는 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지만 스탈린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잠재적인 경쟁자를 모두 제거하고 군대를 당서기장의 사병으로 만드는 것이 전쟁 승리보다 더 시급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시진핑 역시 스탈린과 유사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내부의 잠재적 적들을 먼저 제압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숙청은 1937년과는 다른 양상을 삽니다. 스탈린은 총알을 사용했지만 시진핑은 디지털 기록 말살형을 사용합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는 육체적으로 제거되기 이전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먼저 매장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적 기록은 삭제되고 그들이 이끌었던 부대의 역사마저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숙청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한 방식입니다. 공포는 총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사라지는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주변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시스템에서 로그아웃되고 다시는 로그인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한 군인들은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평행 이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숙청 이후의 군대입니다. 스탈린의 대숙청 직후 소련군은 지휘체계가 붕괴되어 겨울전쟁과 독소전쟁 초기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중국군 역시 지휘 공백과 사기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비부와 참모부의 수장들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는 경직되고 현장 지휘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복지부동할 것입니다. 시진핑은 충성심을 얻기 위해 효율성을 희생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현대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복종만 남은 군대는 창의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전장의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권위주의의 역설로 귀결됩니다. 절대적인 보안은 절대적인 불안을 야기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장유샤와 류전리를 제거함으로써 얻은 것은 당장의 안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고립입니다. 특히 장유샤는 시진핑의 부친인 시중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장중신의 아들로 홍색 귀족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조차 숙청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중국 공산당 내부의 불문율이 완전히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혈통이나 과거의 공로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충성심 경쟁을 과열시키는 동시에 엘리트 집단 내부의 결속력을 파괴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지도자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예스맨들만 남게 되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지도자가 듣고 싶어하는 정보만을 입력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아무리 정교해도 입력되는 데이터가 왜곡되면 출력되는 결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독재가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인 메아리 방 효과입니다. 군 지휘관들은 전투력 향상보다는 데이터 조작을 통해 시스템의 감시를 피하는 데 골몰할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침묵의 군대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취약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2026년의 대숙청은 중국 정치의 근본적인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권력은 인간관계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을 장악하는 자에게 집중됩니다. 장유샤와 류전리의 몰락은
구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며 그 자리는 감정 없는 기술 관료들과 차가운 서버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합니다. 공포로 통제되는 침묵은 영원할 수 없으며 가장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일수록 예상치 못한 작은 균열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베이징의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질식입니다. 인민해방군은 시진핑이라는 유일신을 위한 재단에 올려진 희생양이 되었으며 그 재단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차가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계 속의 유령이 되어버린 중국 군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만 영혼은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삭제된 빈 공간에서 시스템이 예측하지 못한 블랙스완이 태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데이터는 과거를 설명할 수 있어도 미래의 우발성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의 침묵은 그래서 더욱 불길하고 무겁게 다가옵니다.